야, 상가 투자 법인으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법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법인 명의로의 투자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개인 명의로 상가를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반면에 법인 명의로 투자를 하신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찬찬히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상가 투자자들, 상업용 건물 투자자들 왜 다 법인으로 갈아탔는지 아십니까? 최근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를 보면 상가 매입 시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글들이 부쩍 늘었어요. 세무사나 투자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법인이 유리하다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으로 상가를 투자할 경우에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연봉 5천만 원에 상가에서 연 3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더니 세금 구간이 급격히 올라가며 연 1,200만 원이 넘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연 200만 원 이상 늘었어요. 자, 반면에 법인 명의로 상가를 매입한 B씨는 같은 수익을 올리고도 9%의 법인세만 납부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차량 유지비 등등 기타 경비 비용을 처리해서 과세 소득을 더 줄였습니다. 동일한 똑같은 투자 수익을 두고도 명의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자, 게다가 국세청은 개인 투자자에게 더 엄격한 게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 매매 시 투기로 간주돼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50%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 기준으로 세율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2억 원의 양도차익을 내면 19% 수준에 그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상가 투자에 있어 개인 명의냐 아니면 법인 명의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핵심 변수인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각종 세미나까지 법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예요. 사실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다 이유가 있었죠. 법인 명의로 이제 상가 투자가 유리하다는 말은 최근에야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10여 년 전, 아주 예전부터 소득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법인 전환이 암묵적인 전략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배경에는 한국의 누진형 세금 체계와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자, 먼저 한국의 소득세 구조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8,800만 원을 넘어가면 35%,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요, 여러분, 무려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임대소득이 더해지면 순식간에 최고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죠. 자, 반면에 법인세는 달라요. 이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거는 같지만 그 구간 자체가 완만합니다. 2억 이하일 경우에는 9%,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 200억 초과부터가 21%예요. 자, 뿐만 아니라 게다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에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확실히 세부담은 법인이 확연히 낮습니다. 자, 이런 구조는 2014년에 임대소득 분리 과세 도입 이후 더욱 명확해졌어요. 당시에 정부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 혜택을 주었지만 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상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뭐 개인으로 뭐는 못 버티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이유예요. 자, 뿐만 아니라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지역 가입자로 강제 전환이 돼요. 강제 전환이 되면서 건보료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임대료 받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세금으로 나갔다고, 건보료로 다 나갔다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국 현명한 투자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상가를 매입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최근에 5년간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개인 거래 증가율의 2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또 이를 방증합니다. 2024년 한국감정원에 따른 정보고 상업용 건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고 긴 시간 동안 누적된 세제 개편, 부동산 규제 그리고 투자자들의 학습 결과로 법인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전략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네, 단순히 세금 때문일까요? 자,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무조건 유리해 보여요. 그렇죠? 세금도 적게 내고 비용 처리도 되고 건강보험료도 안 오른다고요? 자, 그러면 다들 법인으로 가야 하는데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숨겨진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명의 투자가 정말 모든 투자자에게 최선일까? 바로 여기가 함정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세금만 보고 법인을 설립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초기 투자금이 좀 적거나 매입 매도 회전율이 낮은 투자라면 법인이 오히려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법인은 일단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닙니다. 법인의 수익은 그 자체로 그 기업의 자산인 거예요. 즉,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대표가 개인 용도로 쓰려면 돈을 함부로 뺄 수 없죠. 급여나 배당 등의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고 그 다음의 과정에서도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과세 리스크가 있는 점 굉장히 또 치명적일 수 있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설립과 유지에도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법인을 세우려면 설립 비용이 이제 수십만 원이 들어가죠. 정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가 또 들어가게 되고 또 해마다 여러분들의 그 세무 기장 업무를 맡겨야 되고 법인 카드를 사용한다면 꼼꼼하게 또 관리를 하면서 연말 결산 또 보고 의무 또까지 발생이 돼요. 이 모든 게 이제 관리비로 누적이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쓴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무리가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요. 개인에 비해서 금리가 높죠. 금리가 대부분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도가 낮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을 활용했을 때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확률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금융권은 여전히 개인 신용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특히 설립 초기 법인의 경우에는 신용이 약해서 우리가 또 원하는 수준의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좀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고 열심히 알아보면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즉 법인 투자라는 거는 오히려 법인의 구조와 회계, 운용 계획에 대한 분명한 전략이 없이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점 명확히 하셔야겠고, 자,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세금만 피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진짜 현명한 투자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세금은 하나의 변수일 뿐입니다. 관건은 전체 투자 수익 구조, 자금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로 하는 수익률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인 거죠. 절세? 좋죠, 여러분. 절세. 근데 법인을 제대로 모르고 만들게 되면 그게 또 지뢰밭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법인 투자와 개인 투자 간의 차이를 제대로 한번 뜯어봅시다. 상가 투자에 있어 세금이 얼마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지 법인을 만들었을 때 어떤 관리 역량이 필요한지 실제 사례로 짚어볼게요. 먼저 양도소득세부터 한번 살펴보죠. 개인이 1억 원의 상가를 사서 3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양도차익 2억 원에 50%, 즉 1억 원이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자, 반면에 법인은 어떨까요? 2억 원의 차익이 생기면 기본 법인세율 9%에 19%를 적용받아요. 최고치인 19%만 적용을 해도 세금은 4천만 원, 무려 6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셈이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추가 건보료 부담이 생길 겁니다. 반면에 법인은 아무리 많은 임대 수익을 올려도 건보료와는 무관해요. 건강보험공단은 법인을 개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다들 법인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법인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면 수익은 법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법인 명의 카드로만 지출해야 되고 개인적 용도로 쓰면 횡령으로 여러분 간주될 수 있어요. 자, 또 법인 대표가 법인 수익을 사용하면 배당 혹은 급여를 형태로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추가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또 법인은 기장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세무서와 비용만 연에 수십만 원 들어가고, 회계가 또 깔끔하지가 않으면 각종 세무조사에 또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리스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거는 운용에 대한 전략입니다. 법인은 수익을 개인이 즉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보다는 재투자를 염두에 둔 운용이 좀 필요해요. 상가를 팔고 생긴 수익으로 다시 다른 상가를 사거나 법인의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구조죠. 자, 이것처럼 법인의 절세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요. 잘못 운용하면 되레 세금보다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세금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법인이냐?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하이브리드 전략을 써요. 지금까지는 법인 vs 개인의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로만 봤다면 이제 관점을 달리해야 할 때예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위 1%의 투자자들은 둘 중 하나만 고집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둘을 적절히 섞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투자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할 소형 상가는 개인 명의로 하고 또 추후에 매각 가능성이 높고 수익이 큰 상가는 법인 명의로 구분해서 투자하기도 합니다. 개인 명의 상가는 실사형과 동시에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또 맞겠고요. 법인은 단기 매도 차익을 또 노리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렇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고소득 근로자인 봉식이는 상가 매입을 모두 법인 명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은 연봉이 이미 고세율 구간에 있어가지고 임대 수익을 개인 명의로 받을 경우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1인 법인을 여러 개를 만들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도 씁니다. 상가 한 채마다 법인을 다르게 둠으로써 각 법인의 수익을 좀 분산하고요. 그리고 한 법인의 이익이 너무 커져서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전략도 있어요. 자, 물론 이 경우는 운영 난이도는 좀 올라가지만 고수들이 활용하는 실전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세무 설계에 따라서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또 자유로운 소득 이동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수익을 쌓은 뒤 그다음에 본인에게 합리적인 급여 또는 이제 배당으로 전환해서 인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세율을 고려한 시점 조절 인출 금액 조정이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법인으로 다 해라가 아니에요. 자신의 소득 구조, 그리고 투자의 또 성향, 상가를 또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향후 재투자 계획까지 고려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처럼 단순히 비교를 넘어서 투자자 본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결국 세금도 줄이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에요. 똑똑한 투자자들이 이 점을 이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수익 구조에 맞는 맞춤 투자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법인과 개인의 상가 투자 방식에 대해 수많은 장단점을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다음에 3가지 실전 전략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해드릴게요. 첫 번째,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인 직장이라면 법인 설립을 고려해야 해요. 자,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임대 수익이 합산되면서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35%에서 45%로 치솟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요,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되면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죠. 이 경우 법인을 통해 임대수익을 분리시키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기 매매 위주의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려는 전략이라면 법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상가는 1년에서 2년 내에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려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죠. 개인은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양도세가 50%, 2년 미만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어땠죠?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기본 세율인 9%에서 19%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인은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은 어때요? 1천만 원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장기 보유 및 자산 증식형 투자라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병행 전략을 써야 합니다. 자,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상가의 성격에 따라서 명의를 달리하는 방식이에요. 월세가 안정적인 상가는 개인 명의로 보유해서 생활비에 좀 보태고 고수익 매각이 기대되는 상가는 법인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쌓는 구조죠. 특히 법인은 수익을 누적해 이후 재투자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이 여러 채로 투자하시려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죠.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 없이 법인은 무작정 설립했다가는 절세는커녕 오히려 세무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무조건 법인으로 가거나 무조건 개인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소득 구조, 투자 목적, 보유 기간, 재투자 계획에 따라 가장 최적의 조합을 설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지금 이 한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상가 투자는 단순히 매입하고 임대를 놓는 걸로 끝나진 않고 어떻게 사고요, 또 누구 이름으로 가지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볼 만합니다. 정리해볼게요. 개인 명의는 간편하지만요,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법인은 절세 효과는 정말 탁월하지만 관리와 운용에 대한 이해가 또 여러분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누구의 전략도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와 목표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득 구조와 투자 계획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인을 통해 임대소득을 분리하고 전업투자자라면 투자 목적에 맞는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결론. 법인 설립이 개개인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상담을 무조건 받긴 해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키다리 상남자 1번 참여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 방안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전문가가 계시니 1대1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다양한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꼭 정립하고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니까요. 그렇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